안녕하세요. 경제학이 세계적인 바이블이죠. 폴 크루그먼의 교과서를 진짜 누구보다 쉽고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뜯어볼 강의 제목은 바로 사유재와 사유재가 아닌 재화입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물건들, 서비스들이 대체 시장에서 어떤 룰로 움직이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마스터 클래스에서 다룰 핵심 목차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핵심 기준. 두 번째, 네 가지 재화의 유형. 세 번째, 시장의 한계와 수식. 네 번째, 무임승차자 문제. 다섯 번째, 르네상스를 만든 공공재. 그리고 마지막 요약과 생각할 거리 순으로 쫙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재화를 나누는 두 가지 핵심 기준부터 들어가 보죠. 여러분, 집에 있는 화장실을 새로 싹 고치고 싶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돈만 딱 주면 배관공이 와서 알아서 뚝딱 해결해 주잖아요. 시장이 아주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서울이나 뉴욕 같은 엄청나게 거대한 도시에 하수도망을 깐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건 내가 돈을 낸다고 해서 어떤 기업이 네 고객님 당장 도시 전체 하수도 깔아드릴게요. 이러지 않거든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시장은 내 집 화장실은 이렇게 쉽게 만들어주면서 도시 하수도 앞에서는 멈칫하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딱 두 가지 특징만 아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열쇠, 바로 배제성입니다. 단어가 벌써 좀 딱딱하죠? 근데 개념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냥 너 돈 안 냈어? 그럼 쓰지 마 하고 막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교재에 나오는 농부 이야기로 예를 들어볼게요. 농부가 땀 흘려 키운 밀을 파는데 돈을 안 내는 사람한테는 그냥 밀을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아주 깔끔하게 배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배제성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소비 경합성인데요. 이건 한 사람이 뭔가를 써버리면 다른 사람은 그걸 못 쓰게 되는 성질을 말해요. 방금 그 농부한테 산 밀로 빵을 아주 맛있게 구워서 여러분이 한 입 크게 덥석 베어 물었다고 쳐보죠. 이미 여러분 뱃속으로 들어간 그 빵, 다른 사람이 동시에 먹을 수 있나요? 절대 없죠. 서로 그 빵을 먹으려고 치열하게 경합을 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소비 경합성이에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섹션.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모든 재화를 분류해보는 매트릭스. 네 가지 재화의 유형입니다. 폴 크루그만 교과서에서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인 표 하나를 볼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다 있는 경우를 볼까요? 밀이나 화장실 설비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돈 주고 사는 아주 완벽한 사유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완전히 정반대인 경우, 즉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건 뭐라고 부를까요? 네, 이걸 바로 공공재라고 합니다. 국방이나 공중위생 같은 게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깨끗한 물처럼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이 없는 공유자원도 있고요. 케이블 TV나 소프트웨어처럼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이 없는 건 인위적으로 희소한 재화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세상 모든 물건이 이 네 가지 방 안에 다 쏙 들어갑니다. 재미있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사유재를 벗어났을 때 시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시장의 한계와 수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경제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수식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MC = 0, 한계 비용이 0이라는 공식인데요. 소비할 때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본다고 치자고요. 처음에 그 영화 한 편 찍는 데는 수백억, 수천억이 들었겠죠. 근데 이미 서버에 올라간 그 디지털 영화를 누군가 한 명 더 클릭해서 보게 만드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 얼마일까요? 네, 정확히 0원입니다. 100명이 보든 100만 명이 보든 한 명이 추가될 때 드는 비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계 비용이 0이다.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경제학적 딜레마가 터집니다. 누군가 그 영화를 공짜로 본다고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 4달러든 10달러든 요금을 딱 매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영화의 가치를 4달러보다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보고 포기해버리겠죠. 사실 0원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혜택인데 가격표라는 담벼락을 쳐서 억지로 사람들을 쫓아내는 꼴이 됩니다. 경제학자들 눈에는 이게 너무 심각한 비효율로 보이는 거예요. 비용도 안 되는데 굳이 사람들을 배제하니까요. 네 번째 섹션입니다. 배제성이 없을 때 생기는 최악의 두통거리죠. 무임승차자 문제입니다. 배제성이 없다는 건 아까 말했듯 돈을 안 내도 혜택을 쪽쪽 빨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똑똑하고 이기적인 우리 인간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절대 자기 지갑부터 안 엽니다. 속으로 다들 이러죠? 아휴, 누군가 돈 내면 난 옆에 슬쩍 껴서 가야지. 교재에 아주 기가 막힌 우리 모두가 격공하는 예시가 나옵니다. 바로 대학교 조별 과제예요. 과제할 때 꼭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른 친구들 피땀 흘린 결과물에 이름만 쏙 올리려는 얄미운 친구들 있잖아요. 진짜 혈압 오르죠? 시장에서도 이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런 얌체 같은 무임승차자들 때문에 자유시장에만 맡겨두면 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재가 아예 안 만들어지거나 턱없이 부족해지고 마는 겁니다. 5번째 섹션, 이 이론이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볼까요? 르네상스를 만든 공공재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중세 유럽 시대인 1200년대에 상인들이 길을 가다 죽을 확률이 10만 명당 무려 100명이었어요. 산적대며 해적들이 바글바글해서 옆 동네로 장사하러 가는 게 그야말로 목숨을 건 도박이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500년대로 오니까 이 숫자가 10만 명당 20명 미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아니, 300년 사이에 대체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세상이 이렇게 안전해진 걸까요? 그 마법의 정체 눈치채셨나요? 바로 공공재의 공급이었습니다. 1100년대쯤부터 베니스나 플로렌스 같은 이탈리아의 핫한 도시 국가들이 돈을 팍팍 모아서 방어함대도 만들고 민병대도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도둑 잡는 경비대도 세우고 싸움 나면 해결해줄 법원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치안이랑 국방이라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완벽한 공공재를 국가가 드디어 쫙 깔아주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왔는지 연결해 볼까요? 공공재인 치안이 딱 잡히니까 상인들이 와, 이제 안 죽고 장사할 수 있네? 하면서 미친 듯이 무역을 다닙니다. 돈이 핑핑 돌면서 상업이랑 금융업이 그야말로 폭발해버리죠. 그 결과로 피렌체의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 같은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돈이 남아돌게 된 메디치 가문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같은 천재 예술가들에게 돈을 마구마구 뿌려주면서 밀어준 거예요. 정리하자면 안전이라는 공공재가 안 깔렸다면 상인들의 무역도 없었고 부자들도 없었고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한 르네상스는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공공재 하나가 역사를 바꿨다.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자, 벌써 마지막이네요. 6번째 섹션, 오늘 내용 총정리, 요약과 생각할 거리입니다. 오늘 폴 크루그먼의 핵심 인사이트 딱 4줄로 머릿속에 박아드릴게요. 첫째, 자유시장은 돈 내는 사람만 쓰고 나 혼자만 쓸 수 있는 사유재에서만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간다. 둘째, 누군가를 못쓰게 막을 수 없는 재화는 얄미운 조별과제처럼 무임승차자 문제를 터뜨린다. 셋째, 추가 비용이 0원인 비경합성 재화에다 굳이 가격표를 붙여서 사람들을 막는 건 사회적으로 엄청난 낭비다. 마지막 넷째, 시장이 죽어도 못 만드는 공공재를 우리가 합심해서 제대로 공급하면 르네상스처럼 인류의 레벨이 한 단계 훅 올라간다. 어때요? 쏙쏙 들어오시죠? 오늘 마스터 클래스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뇌를 자극할 질문 하나 던지고 가겠습니다. 요즘같이 모든 게 연결된 빵빵한 디지털 시대에 말이죠. 우리가 매일 쓰는 오픈소스 코드나 AI 알고리즘, 이런 핵심 정보들은 누군가 독점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 사유재일까요? 아니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르네상스를 빵 터뜨려줄 새로운 공공재로 봐야 할까요? 오늘 장착하신 경제학의 렌즈로 이 세상을 한번 새롭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폴 크루그먼의 교과서를 세상에서 제일 재밌게 씹어 먹여드린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드레날린 솟구치는 흥미진진한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